IT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2025년경 데이터 규모가 2017년 23제타바이트에서 175제타바이트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와 정보는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USB에 관한 광고를 실수로 클릭했다고 가정했을 때 클릭한 USB는 며칠, 몇 달 동안 인터넷 화면에 도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무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를 유치하고, 사용자는 회원가입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기업은 사용자가 등록한 데이터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유효한 데이터로 변환시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무형의 데이터 경제는 어떤 상품보다 거대합니다. 한 국가의 자산력이라 불리는 데이터는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된 특정 기업들에게 몰리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 독점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개인화된 웹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중앙화된 기업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증명 방식,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1985년 샤피 골드와서의 다수가 작성한 논문인 The Knowledge Complexity of Interactive Proof System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증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증명에 대한 과정을 밝히지 않고 검증을 하는 사람에게 결과만 말함으로써 증명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도 신분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에서 영지식 증명이 처음 적용된 것은 2013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실행한 제로코인, 즉 지켓이었습니다. 지켓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누가 누구한테 송금을 하는지, 또 얼마의 자금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거래 정보를 익명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이 제한적인 반면, 이더리움은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지만 익명성이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자면 사용자는 익명성이나 또 프로그래밍 가능성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결합한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바로 알레오입니다. 완전한 프라이빗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플랫폼 알레오는 2018년 프라이버시와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제안된 합의 프로토콜, 제재를 기반으로 2019년 하워드 우, 마이클 벨러, 콜린 친, 레이먼드 추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알레오는 웹에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분산 시스템을 활용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장성이 결여된 기존의 영지식 증명을 사용하는 솔루션들과 달리 알레오는 이를 보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자를 위해 간단한 방식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영지식 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알레오의 프로그래밍 언어 레오와 영지식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최초의 통합 개발 환경인 알레오 스튜디오의 등장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이 채택한 POW 방식은 특정 작업을 통해 수학 문제를 풀어 블록을 생성해내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고사양 장비와 과도한 전력 소모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알레오는 POW에서 간단 명료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POSW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연산 작업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생성의 결과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은 더욱 간결해지고 POW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불필요한 연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POSW 방식을 사용해오던 알레오 팀은 테스트넷 3를 통해 네트워크가 소수의 참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알레오는 알레오 BFT로 알려진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변경해 POS와 POSW 두 가지 합의 메커니즘의 장점을 모두 갖게 됐습니다. 즉, 증명자는 계속해서 POSW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고 검증자는 알레오 BFT를 통해 마이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레오 테스트넷 3는 총 3단계를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발자는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배포와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알레오 팀은 제네시스 비콘으로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랩했습니다. 이어 증명자는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퍼즐을 풀었습니다. 이와 함께 알레오 팀은 스나크 OS 및 스나크 VM용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자는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총 100만 알레오 크레딧을 보유한 증명자만이 검증인이 될 수 있으며 알레오 팀은 알레오 BFT와 함께 3단계 네트워크를 부트스트랩했습니다. 알레오의 가치는 14억 5천만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리즈 A라운드에서는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주도로 프로토콜랩스,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시리즈 B라운드에서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와 코라 매니지먼트가 공동 주도했고 타이거 글로벌, 안드레센 호로위츠, 삼성 넥스트 등이 참여해서 영지식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금액인 2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알레오 크레딧은 최초 출시 후 초기 투자자에게 전체 토큰 발행량의 57%를 제공하고 알레오 팀은 20%, 퍼블릭 15%, 그랜츠 8%로 배분합니다. 이후 5년 뒤에는 초기 투자자에게 전체 토큰 발행량의 33%를, 알레오 팀에게는 11%를, 퍼블릭에게는 55%, 그리고 그랜츠에는 1%로 배분합니다. 또한 알레오의 블록 리워드는 3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며 9년 후부터는 블록당 12.5 알레오 크레딧의 블록 리워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디파이의 폭발적인 증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수요 확대로 번졌고 웹 서비스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소유를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프라이버시와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더해진 알레오의 탄생은 이전 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레오는 웹페이지 그 다음 장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